네, 제가 우리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설문조사 해봤는데 금요일에 해봤는데요. 잠깐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2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62분께서 그죠? 나이대는 주로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니까 50대 그리고 40대 역시 40, 50대가 가장 많아요. 40, 50대가 이 투자의 메인스트림이죠. 그죠? 자, 유료 가입에 관심 있으신가요? 총 62분 중에서 97% 정도가 와, 네, 제 유료 리딩 유료 서비스 가입에 관심이 있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주식과 해외 선물 중에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했더니 주식 21%, 또는 해외 선물 하나만 답변하신 분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주식 34%고 주식이랑 해외 선물 둘 다 66%. 그러니까 해외 선물 저희가 수익 인증을 뭐 계속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야, 씨, 뭐 저게 뭔데 저렇게 수익이 잘 나는 거야? 다들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해외 선물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을 준비한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유료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데 물리 종목이 많다. 물리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투자금이 부족해서.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9.7%는 해외 선물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 하는 법을 모른다. 한 10% 정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번 보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 당연히 물린 종목 매도. 나머지 대부분 다 물린 종목 매도. 그죠? 네. 물린 종목 때문에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딩 및 무료 카톡방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적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만족한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물하는 방법을 알고 싶네요. 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개선 필요성 못 느낀다.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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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황을 좀 더 자세히 자자해 주시면 아마도 뭐 자세히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죠? 시황을. 예. 주식 비중 무료 카톡방에서는 근데 주식을 많이 종목 추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료방에서는 종목 추천을 많이 해드리진 않아요. 보통 이제 하나에서 2개 정도 제가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원칙입니다. 나름대로 양해 부탁드리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리딩해 주십니다. 유료방이 다른 방보다 좀 비싸다.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시황도 잘 맞추고 그죠? 무료 추천주 꾸준히 따라 하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승률이 80% 넘거든요. 무료 추천주. 그죠? 예. 거기다가 제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주식에다가 또 해외 선물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냥 일반 주식만 하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만 리딩 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30분이면은 끝나요. 땡. 퇴근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죠. 밤에도 하잖아요. 남들보다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을 더 하는데 회비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일한 만큼 당연히 노동의 대가는 보상받지 보상을 받아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보내는 거는 글쎄요 뭐 너무 참여가 적거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가 무료 종목 손절을 제때 못해서 시드가 털리는 경우가 많다. 제가 여러분들을 버리진 않습니다. 네. 무료 리딩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절하게 제가 알아서 관리를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만족하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먼저 해볼게요. 자, 해외 선물. 제가 첫 시간은 지금 시황, 그죠? 시황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해외 선물 말씀드릴 건데,
해외 선물이 주식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분명 좋은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해외 선물은요, 결국 방향성 게임이에요. 방향성 게임입니다. 해외 선물은 방향성 게임. 오케이? 위 아니면 아래죠. 위 아니면 아래. 즉, 추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오르는 추세인지,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빠질 것인지 등등. 그죠?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업황도 봐야 되죠. 실적도 체크해야 되죠. 자, 업황 봅시다. 우리 반도체 업황,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업황 같은 거 분석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거, 뉴스에서 계속 업황 좋습니다, 업황 좋습니다. 수익이 나던가요? 물론 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이미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업황이 좋아질 거를 먼저 선취매를 하고, 진짜로 비로소 업황이 좋아지고 나면 이미 주가는, 관련 섹터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업황이 좋다. 맞죠, 여러분? 근데 업황이 좋다는 뉴스 보고 사면 이미 늦는 거예요, 개미들은. 정보 피라미드에 있어서 개미들은 최하단이에요, 최하단. 뉴스에서 뭐 보는 순간 이미 그거는 손치매가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순간. 그죠? 업황 분석은 진짜로 그 업계 관계자이거나, 직접 뭐 직접 발도 뛰면서 발품을 팔지 않는 이상, 체크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반도체, 또 어려운 용어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반도체, 조선, 가스, 그러니까 화학 쪽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일반 개인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바쁜데 언제 그거 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언제 업황을 분석하고 있냐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는 접할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실적. 정말 맞추기 어렵죠. 네. 실적이 좋던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좋던 기업이 갑자기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회성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비용 발생이 대거 발생하면서 갑자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개미들은, 그러니까 정말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100% 정확하게 실적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었었는데 예상치 못한 실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급락 나오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죠. 너무나 많아요. 주식은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업황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공시! 양아치 같은 기업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장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 공시되죠. 그죠, 여러분? 장 끝나고 유상증자. 또 요즘에는 뭐,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예요? 상패 사유 발생했다고 하면서, 네, 실질심사, 막 들어갔다고 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든지,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네. 꼭 뒷북치잖아요. 딱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나오죠. 개미들이 대응할 수도 없게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던데, 그때 왜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 BTS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BTS가. 그게 언제냐면, 언제였더라? 하이브가 급락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한다고 했었을 때가 아마 이땐가요? 아니 있었어요. 언제였었더라 여러분들? BTS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었어. BTS 언제였냐면, 자, 지난해 6월. 네, 이때 맞네요. 작년 6월달에 이 뉴스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내부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BTS 활동 중단 발표 전에 기획사 직원들 주식 매도. 이게 유튜브에서 얘네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자,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활동 중단 발표 전에 보유한 주식을 미리 내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발표 직후 하이브 주가는 25%나 급락을 했는데 미리 판 직원들만 손실을 피했습니다. 되게 얍삽하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하이브 직원이면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 알았으면 안 팔았을까? 과연? 사람 심리가 다 똑같죠. 네.
결국 떡락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미들은 그냥 정보 최하단에 있는 거예요. 정보 최하단에. 그쵸 여러분들? BTS와 친했던 어떤 관계자라든지 그런 애들은 미리 숏을 쳤겠죠. BTS나 좀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은 미리 숏을 쳤겠지. 숏 공부에도 미리 쳤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100%다 발견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업황에 실적에 공시에 거기다 수급. 자, 시장에는 2100개 넘는 종목도 있어요. 수많은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급 주체 보면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관이 아니죠. 투신도 있고 금융투자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그죠? 연기금에도 뭐 사학연금이 있고 무슨 국민연금이 있고 여러 기금으로 나뉩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투신도 보시면은 투신도 운용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운용사 있잖아요. 무슨 자산운용 무슨 운용 하면서 많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자산운용사도 있어요. 해치펀드도 많고요. 사모펀드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거래대금 규모가 뭐 되게 크지 않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에 모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의 단순 변심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악재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난 수익 좀 많이 나서 이제 주식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 특정 종목을 팔았더니 갑자기 그게 급락을 해. 이걸 보유하고 있던 개미들은 당황하는 거죠. 씨 뭐야 이거. 야 갑자기 왜 떡락이 나오지? 악재 있나? 손절해야 되나? 열받는 거죠. 알고 보니까 특정 펀드 매니저의 단순 변심으로.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뭐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그냥 팔아야겠다 생각해서 파는 건데, 악재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우리 개미들은. 특정 수급에 의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기관이 아니더라도 큰손 개미에 의해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무슨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더라? 슈퍼개미, 잠깐만. 얼마 전에 뭐 있었었지?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있네요. DYPNF라는 종목인데, DYPNF라는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급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자, 반대매매 때문에. 슈퍼개미도 반대매매 당합니다. 또 CFD 반대매매 터졌다. DYPNF 슈퍼개미 제 실수였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던 개인주주 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져서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니까 특정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던 개미들은 황당한 거지. 보시면 DYPNF 이 종목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자주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에서. 짜증나는 거죠. 야씨 나는 저거 되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특정 수급 때문에 작살났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도 뭐 워낙에 찌라시성 재료도 많고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도 힘들고. 근데 주식은요 우리가 나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피곤한 거야. 진짜 피곤해. 반면 해외 선물은 말씀드렸잖아요. 위 아니면 아래예요. 위, 아래. 아주 간단해요. 다만 이제 그 추세를 파악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하나잖아. 추세 하나만 보면 되는 건데 주식은 업황, 실적, 공시, 수급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차트도 봐야 되잖아. 그죠? 차트. 볼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료의 모멘텀이라든지 재료에 막 집착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블로그가 요즘에 보면 블로그에 개인 투자 블로그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저도 때로는 이제 뭐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면 야, 꽤 자세하게 써놨다.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공시 사업 보고서 다 주석까지 다 살펴보면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뭐 주담 통화도 한 내용들도 기록해놓고 심지어 회사까지도 가보는 그런 열성적인 개미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한 종목에다가 이렇게 열과성,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익이 나면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물려있어. 예. 물렸는데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저라면 나라면 그렇게 한 종목에 분석하는데 진짜 엄청 하루 중 상당 부분을 시간을 갖다 할애를 할 바에야 차라리 그 열정을 갖다가 미국 해외 선물 같은 거 이 방향성 투자하는데 좀 더 시간을 좀 써보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리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에. 저도 경험 있어요. 특정 종목을 계속 그것만 파는 거야. 난 이걸 좋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미 답은 나왔어. 근데 주가가 빠져도 그 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계속 그걸 계속 연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블로그에. 당장 마이너스야, 막. 마이너스인데,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다. 모멘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모멘텀 바뀌지 않았고, 투자 아이디어는 그대로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 보유를 할 것이다. 나는 계속 추가하면서 할 것이다. 답답하더라고. 예.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하다 올라올 수 있겠지. 근데 올라오면 다행인데,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기회비용이. 그죠,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걸 갖다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열심히 정말 분석을 했다 보니까 계속 그 종목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투자들이 상당히 많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해외 선물은 그럴 일이 없어요. 추세가 눈에 보이잖아.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럴 일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지수가 빠지면은 주식은 답이 없어요. 그죠? 하락장에서는 승률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 과거에 캡처했던 것들인데 3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상승 뭐 보십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이 100 하나 올라가고 1,400개가 빠져. 이런 장에서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4월 20일 날 220개 올라가고 1,300개 빠집니다. 4월 24일 날 330개 올라가고 1,180개가 빠져요. 25일 340개 빠지고 1,150개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반면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많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올라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즉, 매매 승률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고 모멘텀이 좋아도요, 지수가 빠질 자리에서는 대부분 다 빠진다. 빠질 확률이 확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식이 안 좋은 점이죠. 자, 다음, 주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개인은 정보력 최하단에 있어요. 정보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고 사는 거 이미 누군가는 선취매에서 차익실현 끝났을 때예요, 이미. 그리고 진짜 좋은 종목이 있는데 특정 세력들이 작정하고 공매도를 치게 되면 오르기 어렵죠. 실제로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여기서 아둥바둥 싸우는 우리 개미들, 과연 그 중에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그죠? 물론 해외 선물도 주식과 해외 선물 중에서 수익 내는 개미, 수익 낼 비율로만 따진다면은 그나마 주식이 해외 선물보다 높긴 할 거예요. 해외 선물은 쉬운 영역 아닙니다. 제가 수익을 잘 내는 건 진짜로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비율로만 따지면은 해외 선물이 더 낮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주식도 결코 쉬운 건 아니다. 네, 단순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요. 해외 선물을 잘하는 제 입장에서는 주식보다 해외 선물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특정 수급 주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아까도 보셨겠습니다만, 뭐 슈퍼개미의 어떤 반대매매에 의해 가지고 하한가를 한다라든지, 그죠? 조박손 세력에 의해서 해외 선물은 주가가 빠져네요. 자, 해외 선물은 특정 수급 주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지수 선물은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조박손 세력들이 장난을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이제 나스닥 미증시 본장 개장하는 시간이 10시 반이잖아요. 그죠? 딱 땡하면 이제 글로벌 전체 매매한 사람들이 다 달라붙는 거죠. 다 달라붙어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장난 없어요. 그걸 어떻게 조막손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겠어?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해외 선물 제가 봤을 때
해외 선물 주식보다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두 번째. 자, 해외 선물 준비 1단계입니다. 계좌, 개설. 계좌, 개설. 네. 자, 해외 선물이요, 여러분들 수수료가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왜냐면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과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비쌉니다. 네. 잠깐 제 실계좌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제 실계좌 잠깐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자, 봐봐요. 어디 아니야. 보세요. 여기 어디였어? 여기 있다. 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 이름 나오죠? 5월, 대충 5월부터 이제 6월까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순손익, 수수료 제외한 순손익이 4,8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이거 계좌 두 개입니다. 220 끝나는 거 하나 있고, 221 끝나는 것도 계좌 두 개인데, 수수료가 300만원 나와요. 그죠? 밑에 있는 계좌는 수수료가 400만원 나오죠. 근데 이게 업계 최저 수수료입니다. 업계 최저 수수료가 이 정도예요. 오케이? 여러분? 비싼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 비싸게 측정하는 증권사 있거든요. 잘못하면 수수료 완전 폭탄이에요. 네, 해외 선물. 물론 매매 방식에 따라서 수수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네, 수수료는 무조건 싼 증권사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수료는 무조건 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별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증거금이 뭐냐면, 이런 건데, 자. 이 증거금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증권사별로 다르고요.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고요. 또 지수가 오르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증거금이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그러니까 각 지수들마다 미니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니는 더 증거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산규모 크신 분들이 하는 게 미니고, 자산규모 적으신 분들은 마이크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둘 다 지수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가격도 똑같고요. 지수 움직임 똑같아요. 네. 다만 이제 증거금이 다른데, 마이크로와 미니는 10배 차이입니다. 10배. 딱 10배 차이에요. 그래서 증거금도 보시면은, 증거금도 10배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위탁 증거금이 1848달러. 근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은 18,480달러.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은 한 계약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돈이 약 240만원. 이게 약 한 두세 달 전에는 이게 220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올라가지고 증거금도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증거금도 낮아지겠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탁 증거금은 이 증거금이 있어야 한 계약을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유지 증거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1848달러를 가지고서 매수를 했는데, 1680달러 정도는 유지가 돼야 이 포지션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이거는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위탁 증거금을 잘 보셔야 돼. 근데 키움은 지금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하나당 1848달러인데, 지금 이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당 위탁 증거금이 1680달러밖에 안 되죠. 훨씬 싸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거 안 바꿔놨구나. 이거 안 바꿨다. 아이고, 이거 안 바꿔놨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실수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유지 증거금이 제가 이걸 업데이트 안 했네요. 요거 위탁 증거금만 바꿔놨어요. 아무튼 위탁 증거금만 보세요, 지금은. 위탁 증거금이 상품별로 봤을 적에 하나증권이 키움보다 훨씬 싸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더 적은 돈 가지고서, 그러니까 키움에서는 나스닥 한 계약 살 때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증권이라는 거는 하나금투, 예전에 하나금투 증권이 하나입니다. 하나에서는 약 220만 원 정도만 있어도 한 계약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증거금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면서 동일한 같은 종목이라도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이제 증거금이 좀 낮은 그런 이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TS와 MTS의 편의성 및 스탑로스 기능 체크. 글쎄요, 저는 뭐 다른 증권사는 많이 안 써봤어요. 저는 하나증권과 키움증권 써봤는데, 삼성도 써봤다. 삼성, 하나, 키움 써봤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원님들의 거의 한 98% 이상은 다 하나증권을 쓰고 계세요. 하나증권은 수수료도 지금 현재 업계 최저로 이제 그 내고가 가능합니다. 관리자 제가 그 해놓은 제가 어떤 링크 있어요. 가입하시고 나면은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시면 그 담당자가 수수료를 협의해 줍니다. 협의 수수료 적용해서 업계 최저로 해줍니다. 예. 그거대로 하시면은 되고, 그리고 스탑로스라든지 또 매수 매도하는 화면이라든지 스탑로스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시는 건데, 전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회원님도 그렇고 실제로 많이들 쓰고 계세요. 편하다 보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전 되게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선물은 새벽에도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24시간 대응이 되느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4시간 고객센터가 없어요. 이거 잘 알아봐야 돼요. 하나증권은 새벽에 전화도 받아요. 예. 새벽에 전화하잖아요. 받아요, 얘네들. 뭐 지금 스탑로스 오류났다. 응? 나는 분명히 지금 주문 안 했는데 주문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은 고객센터 전화하면 걔네가 전화 받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조건들에 다 만족하는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은 계좌 개설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요거는 불법 대여 계좌 절대 금지.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대부분 네이버도 검색하지만 유튜브에도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해외 선물 검색하게 되면 대여 계좌 업체들이 99%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법 대여 계좌 업체들이 특징이 뭐냐? 사설 HTS.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깔라고 줍니다. 깔아준다라든지 파일을 준다라든지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무조건 패스하시면 돼요. 저희 선물방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증권사, 키움, 삼성, 하나증권 같은 공인된 증권사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아무 문제 없는 증권사들, 이런 데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설업체, 지네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업체는 다 대부분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HTS를 깔고서 여기다 돈 넣잖아요. 돈 못 건집니다.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서도 취재 나왔었죠. 네, 사설업체에 당해가지고 돈도 못 찾고 했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사기가 너무나 많아요. 이 해외 선물 쪽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유튜브에서 해외 선물 업체 같은 거 검색하지 마세요. 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기예요, 대부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외 선물 준비 두 번째 단계, 모의 투자. 일단은, 내가 리딩을 잘 따를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입하신 다음에 제 리딩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의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리딩에 따라서 모의 투자 시스템으로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그리고 스탑로스도 적용해보셔야 됩니다. 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최소 2, 3일에서 최소 7일은 연습하신 다음에 실전, 투입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딩은 어떻게 하느냐? 카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드려요. 다우 34,215의 롱을 뭐냐면, 롱 하나 잡아라. 롱 하나. 한 개씩 걸어 놓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N이에요. S&P. 정정. SNE는 4242.5에다가 롱 걸어놓고, 여기도 롱 걸어놔라. 총 2계약이죠? 2계약 걸어놔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 매수가 되면은, 이렇게 제가 평균 단가도 잡아드려요. 여기서 롱 하나 잡았고, 롱 하나 잡아서 평단은 얼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목표가도 알려드리고요. 목표가 알려드리게 되면은 그 목표가에서 스탑로스를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목표가 1차, 2차 알려드리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용지표 발표가 21시 30분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저점에다가 미리 롱을 포지션 잡아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자, 분봉 잠깐 보여드릴게요, 분봉. 1분봉, 뭐 5분봉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고용지표 발표를 하기 전입니다. 이때, 요겁니다, 요거. 요때. 자, 이때가 이제 21시죠. 여기가 21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S&P를 여기서 롱 하나 걸어놨던 거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롱 하나, 좀 더 밑에서 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S&P는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제 예상도 투매가 나왔어. 투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롱 잡은 거예요. 다우는 여기서 롱 하나 잡혔는데 하나가 안 잡혔어. 너무 아쉬웠지. 제대로 적중한 겁니다. 지표 발표 후에 투매가 나올 것도 적중을 했고, 투매 이후에 급등이 나올 것도 적중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 주가가 얼마 올랐는지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죠. 우린 최저점 잡은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요, 해외 선물로. 시황을 워낙 잘 보니까. 추세를 워낙 잘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수익 실현 해주고요. 중간에 제가 또 그 S&P 같은 경우에 또 추가 매수하는데, 추가 매수한 거 없나? 캡처 안 해놨나? 왜였지? 여기네, 여기. 보세요. 자, 11시 30분 이후에 4265죠. SN 4265에 롱 하나 추가하세요. 봅시다. 4265입니다. 4265에 롱 하나 추가. 여기서 롱 하나 또 잡았어요. 고점에서 팔았거든요. 고점에서 하나 팔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잡았잖아요. 두 개를 잡고 여기서 하나 팔았어요. 팔고 여기서 또 추가하면서 한 거야. 또 급등이 나오지. 그죠? 뭐 워낙 그냥 잘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물 대박 수익이 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합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모의 투자로 적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익은 얼마나 나느냐. 보통 이제 수익하면은 많이들 올라오는 질문이, 원금 얼마 가지고 매매하세요? 얼마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라고 질문들 하시는데, 이건 원금이라기보다는 계약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계약수. 아까 제가 증거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보세요. 증거금. 자,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원 정도 있으면 한 계약 여유있게 살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원금이 1000만원이건 1억이건 간에 그냥 한 계약 사면 똑같은 거예요. 한 계약 사면 250만원, 220만원 가지고 한 계약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원금이 700만원인 분이, 예를 들어서 700인 분이 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1억인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이제 공식 리딩을 할 적에 롱 한 계약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투자금 여유가 되시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제 리딩을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곱하기 2배수 부터 많게는 10배수 매매하세요. 2배수라는 거는 제가 한 계약 매수하세요 그럴 때 2개 사는 거고요. 10배수는 한 계약 매수하세요 할 때 미니를 사는 거예요. 미니 10배라고 했잖아요. 제가 미니는 마이크로 10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 10개 사는 게 곧 미니 하나 사는 거 똑같아. 근데 대신에 수수료가 미니가 더 싸요. 그래서 마이크로를 10개 살 바에는 마이크로 10개 살 바에 미니 하나 사는 게 낫습니다. 더 이득이에요. 참고로 저도 이제 미니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미니를 2월달인가 3월달부터 바꿨어요. 미니를 원래 마이크로 하다가 매매 자신이 붙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배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뭐 한 계약 매수하세요 그랬을 때 2배수에서 이제 10배수까지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대비 수익률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계약수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700만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700만원 가지고서 한 계약, 두 계약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원금 대비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올 것이고, 5천만원, 1억 가지고서 한 계약, 두 계약 하시는 분들은 이분보다는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낮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참고로 저희는 몰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익률을 보실 적에 최소 계약수.
한 계약에서 두 계약이 최소 계약수잖아요. 최소 계약수로 매매한 게 요거예요. 리딩한 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리딩 전체의 90% 이상은 한 계약 가지고서 사인을 줘요. 저 두 계약자 안 하거든요. 자신 있을 때는 두 계약 사인 드리고, 그게 아닐 때는 주로 한 계약. 한 계약 가지고서 사인을 드립니다. 그게 이 정도라고. 그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익률은 그냥 제가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1,000만원이라 생각하고서 수익률을 잡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가 700만원으로 잡았으면 수익률도 높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시면 진짜 작년 10월달부터 벌써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여러분들? 8개월째. 한 달, 두 달 수익 난 게 아니라 8개월 연속으로 꾸준하게 지금, 물론 손실도 있었습니다만은 손실도 크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라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는 한 계약, 두 계약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두 배수를 하시는, 제가 한 계약 매수하세요. 그래서 두 계약 매수하고, 두 계약 매수하세요 할 때 네 계약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하시면 그게 수익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190이 나왔는데, 두 계약 하신 분들은 380, 미니로 하신 분들은 1,900만원 벌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주식 수익금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주식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선물 수익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손절했던 거 다 기록하거든요. 저희 스태프분께서 제가 이제 새벽까지 리딩 끝나고 나면은 손절했던 거 리딩 내역 그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 난 거 손절한 거 다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날짜별로. 보세요. 손절했던 거 숨기지 않아요. 다 기록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물.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벌써 이제 11시 반이네요. 밤 11시 반.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셔도, 아,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도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해외 선물을 리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무조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주식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분봉 흐름 100% 예측하는 거 쉽지 않죠. 네. 자, 결국 매수 타점은 분봉으로 잡는 건데, 잘 봐요. 여기 나오네요. 자, 크게 보면은 제 매매법은 크게 스캘핑이 있고 스윙이 있어요. 스윙은 파동을 먹는 겁니다. 가져가서. 단타는 이게 짧게 끊어먹는 거를 스캘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윙은 큰 흐름을 먹는 게 스윙이고, 단타는 짧게 치고 빠지는 게 단타인데, 스윙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승률이 매우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권투로 따졌을 때 스캐핑 같은 경우에는 잽이에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훅, 스트레이트, 훅. 한 방에 그냥 세게 팍 날리는 거죠.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잽 10번 때리는 것보다 한 방에 훅이 훨씬 낫다. 그리고 큰 돈 벌려면 훅을 먹어야 돼요. 선물이든 주식이든 큰 파동을 먹어야지 큰 돈 버는 거지, 짧게 찌급찌급 이걸로는 큰 돈 못 벌어요. 오히려 수수료만 많이 나간다고. 선물은. 아셨죠? 그러니까 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설명드리면은, 스윙이,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아까 분봉차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지난번에 보시면 지난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주가 빠지죠. 이제 목요일날 이때 우리 유로방 같은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였어요. 이때 이 S&P 다우, 우리 다우 하고 있었지. 다우.
우리 이때 마이너스였어요. 저점 깨졌었을 때. 근데 저는 올라갈 거니까 손절할 필요 없다. 손절가를 안 들였어요. 아예 올라갈 거다. 만약에 손절가를 들였으면은 털렸겠지. 저점 메타를 했을 때 손절했으면 털렸겠죠. 손절매 됐겠죠. 손절매하고 이거 재진입하는 게 쉬웠을까? 못해요. 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최고점 잡으려고 하는 건 그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력들은요 최저점, 최고점 쉽게 주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흔들어 댑니다. 진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윙을 하려면 일단은 물릴 각오 해야 돼. 그리고 스윙은 전 손절가 안 들어요.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들어요. 왜? 잔파동에 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제 방향성이 너무나 잘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걸로 먹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롱이다 나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 올라갈 거라고 보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럼 빠바지잖아. 마이너스 나겠지. 근데 이거 견뎌야 이거야. 견뎌야 돼 이거는. 근데 주식처럼 막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그게 아니에요. 몇 시간 뭐 짧게는 몇 분 몇 시간만 기다리면은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빨리빨리 해 선물은 진짜 빨리빨리 움직여요. 이런 게 스윙 개념이 되는 거고. 오케이?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끊어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장단점이 있다. 자, 설명드릴게요. 스윙 방향 승률이 진짜 높고요. 동시에 기대 수익금도 진짜 큽니다. 최근에 우리 유료했는데 이걸 다 대박 났어요. 매매 횟수가 적어서 수수료 부담이 없죠. 매매를 많이 안 해요. 그죠? 단점, 가끔 인내심 테스트 하죠. 왜? 무조건 사자마자 바로바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인내심 테스트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회원님들에 따라서는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이러다가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시황을 잘 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없잖아요. 네, 언젠가 실패할 수 있다는 분당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식이나 회선이나 무슨 게임?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결국 승률 높은 패턴을 알고 있는 투자자가 시황을 잘 보는, 시황을 잘 맞추는 확률이 높은 투자자가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 바로 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8개월째 수익 내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공포심이 느껴질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은 믿고 따라라. 결국 수익 난다. 매일 수익 난다, 매월 수익 난다가 아니에요. 장담 못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꾸준하게 따르시면 수익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단타의 장단점. 장점, 물려서 5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단점, 페이크가 너무 많아요. 이 분봉 흐름이다 보니까 당연하잖아요. 일봉도 페이크가 있는데 분봉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페이크 진짜 많거든요, 분봉. 네. 그래서 잘 될 때 되게 잘 되지만 안 될 때 진짜 안 돼요. 시장의 어떤 성격이 매번 바뀌는데 결에 따라서 승부가 좌우된다, 스캘핑은. 그리고 매매 횟수가 아무래도 단타다 보니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수료 부담이 되게 커지죠. 그죠? 네. 그리고 스윙처럼 정말 대박 스윙 나는 게 쉽지 않아요. 단타는. 계속 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손절도 하고, 그래서 단타 스캘핑은 부담은 없지만, 부담은 없는 대신에 수익성은 좀 별로일 수 있다. 하기에 따라서. 그죠? 크게 먹는 건 아무튼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윙이 제 주특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해외 선물과 관련된 브리핑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하셔서 한번 배워보세요. 네, 배워보시고 주식으로만 여러분들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장이 특히나 빠질 때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주식도 하시고 여력되시면은 주식도 하시고 선물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밤 11시 36분 지나고 있는데 한 주간 또 성투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있네요. 우리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의 수익률 인증 보여드려야죠. 네. 제 계좌는 보셨죠? 제 계좌는 방금 실계좌는 보여드렸고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수익한 거 보셨죠? 네. 대박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 거 좀 보여드릴게요. 유료 회원님들 수익도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 스태프분께서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해주세요. 네. 보시면
해외 선물 들어가면 장기간 일단은 뭐 일자별 말고요. 장기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최근가 결산입니다. 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 우리 이거 됐어요. 만수르 기다려님이시죠? 만수르 기다려님 288만원. 네, 그죠? 그리고 성투하자님, 여기 보시면 주리 애봉님 계시죠? 애봉님 같은 경우 가입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죠?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5월 8일날 VIP 가입하셔가지고 주식만 보시다가 2주 정도 해외 선물 공부하셨고 드디어 해외 선물 도전했습니다. 예, 수익 나신 거 올려주셨고, 주례봉님, 성투하자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70만원, 구시자님은 계좌, 저처럼 계좌 2개인 분 많아요. 660만원, 270만원, 올 한 달 동안에. 그리고 타이거팜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900만원, 영지아님 5월 한 달 동안 320만원, 86만원. 이렇게. 수익인증이 이미 무료카톡방에 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익인증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실시간으로. 그죠? 네. 많이 올라오죠, 수익인증. 총사님 3월 31일 해가지고 400만원 올려주셨고, 3월 1일부터. 그리고 하리아빠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순손익 290만원. 네. 그죠?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남이랑님 680만원. 그리고 여기 매일 조금씩님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400만원. 네. 남이랑님 같은 경우에는 엇박자가 진짜 많이 나신 분이에요. 엇박자가. 홈매도 많이 하셨고. 네. 회원님들이 100%다 리딩, 100%다 안 따른 분들 계세요. 다른 분들 계실까 하면 계속 혼자 매매를 하는 거야. 리딩 없이. 제 리딩과 상관없이 혼자 매매를 진짜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타이거팜님 1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1,460만원. 이너피스님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400만원. 네. 앙팡님 10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1,500만원 정도. 이런 뭐 수익인증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였니? 또 다른 거 있었었는데. 그래서 봐. 어디였지? 또 여기 안 나온 게 있네. 잠시만요. 장기간 수익 인증 말고 23년 6월 거 인증을 볼게요. 5월 거 보시면은 일별 수익 인증. 이게 이제 회원님께 올려주신 건데, 네, 여기 나와요. 여기도. 아까 여기 있네요. 이너피스님, 그죠? 이너피스님. 이너피스님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800만원. 네. 계좌 2개입니다.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800만원. 해서매매님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270만원. 수익 크죠? 요런 수익들. 타이거팜님, 네. 10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8,100만원. 아르헨님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730, 그 다음에 1,000만원. 네. 계좌 2개. 그죠? 이게 다 이런 실계좌 수익인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 하리아빠님이죠. 하리아빠님. 이거 5월 30일 당일 수익, 5월 30일, 5월 31일 당일 수익 올려주셨고요. 네. 그죠? KHG님 5월 26일날 200만원 수익인증 올려주셨고, 마찬가지 26일 200만원. 환희님이에요. 그분이에요. 환희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법핑크님,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보면 마법핑크님 150만원, 그죠? 하리아빠님 46만원 5월 26일날. 이렇게 일별 수익부터 기간별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무료 카톡방에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저희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무료 카톡방에 계시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이런 수익 인증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도 뭐 제가 주식에 대해서 오늘 별로 홍보를 안 했는데, 주식도 꾸준히 수익 나고 있고, 해외 선물 수익이 특히나 대박이고, 그죠? 이게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네, 이번에 한번 가입하셔서, 케어를 받아보셔라.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되게 좀 답답한 말씀들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야, 씨, 네가 그렇게 수익이 잘 나가면은 뭐 타러 리딩하냐. 혼자 해서 먹고 살지. 그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요. 근데 매매도 수익 나고,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공유해서, 그 공유한 걸로 해가지고 다른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 나고, 그로 인해서 저도 부가 수입도 없고 하면 당연히 더 플러스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 네가 그렇게 수익이 잘 나면 너 혼자 먹고 사면 되지. 왜 리딩을 하느냐? 아, 리딩에서도 수익 나니까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인 매매로도 벌고 리딩에서도 벌고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 특히 답답한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입하실 분들께서는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한번 케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